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밀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생활비 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데이트 통장 같은 거 만들어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야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는 게 거의 정석처럼 느껴졌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같이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넣고 사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현재 저랑 남편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산 건 아니에요. 저희는 처음에는 남편 외벌이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였고요. 결혼 후에도 일을 하다 임신을 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연말, 연초에 행사가 정말 많거든요. 그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행사에 재롱잔치, 1월부터는 새학기 준비도 해야 되고 몸이 고되다 보니 유산하게 되었고 남편도 시댁도 나중에라도 얼마든 다시 할 수 있는 직업이니 우선 아이부터 낳고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살림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제가 제 돈을 벌 때는 장 보면서 뭐 하나를 사도 마음대로 샀는데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샀는데 남편이 카드값 많이 나왔다느니 이번 달에 힘들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니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제가 퇴근하고 저녁 차려주면 고맙게 먹더니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저녁이 차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집에서 움직이는 시간은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뿐이었어요. 소파에서 TV 리모컨을 손에 들고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누가 보면 사람이 아니라 액자라고 해도 될 만큼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음식물 쓰레기나 분리수거라도 도와달라고 하면 그런 건 낮에 안 하고 뭐 했냐는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래도 저도 일도 해봤고 그 스트레스를 아니까 받아줬습니다. 돈돈하는 건 다 이해하고 받아주겠는데 제가 진짜 화가 났던 일은 남편이 하루는 저희 엄마한테 지갑을 선물해서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홈쇼핑을 보는데 쇼호스트가 남편이 엄마한테 선물한 지갑을 들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가격 궁금해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얼마짜리 사준 건지 이왕이면 좋은 거면 더 좋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보려고 보는데 그 지갑은 가방을 사면 덤으로 주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진심으로 기뻐하던 엄마를 생각하니 더 화가 났죠. 저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려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집에 오고 남편에게 지난번 엄마에게 선물한 지갑 어디서 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거 홈쇼핑 보니까 가방 사면 주는 거던데 왜 나한테 거짓말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 말은 자기 회사의 직원이 홈쇼핑으로 가방을 샀는데 그 지갑을 보고 자기가 그 직원한테 지갑을 돈 주고 샀다. 그럼 산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자기 돈 주고 산 거니까 산 게 맞다는데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모님 드릴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 엄마한테는 안마기 선물하고 왜 시댁에다만 하냐고 물으면 남편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본인이 번 돈이니까 본인이 사용하는 걸 간섭하지 말라. 아니, 사람 나고 돈 났지 어디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이거 더럽고 치사해서 원. 달라진 게 남편뿐만 아니었어요. 제가 일할 때는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시던 시어머니 막상 집에서 쉬니 그렇게 시댁으로 오라가라 하며 불러댔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오라고 하셔서 저는 낮부터 시댁에 가 있고 남편은 퇴근하며 절 태우러 왔어요. 온 김에 저녁을 먹고 가자고 해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이상하게 우리 집에서 한 밥을 먹으면 밥을 먹은 것 같지 않아. 엄마 밥을 먹어야 든든해. 얘가 밥 잘 안 챙겨주니? 집에서 살림하는 애가 남편 밥은 든든하게 챙겨줘야지. 밖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일타령은 집에서나 시댁에서나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돈을 못 벌어서 제가 무시받는 것 같아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제가 나가서 일한다고 하면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에서밖에 일 안 해봐서 일반 회사 안 다녀보지 않았냐고. 일반 회사는 유치원하고 다르다고. 제가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서 유치원 일만 해서 솔직히 일반 회사를 잘 모르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일 시작도 하기 전부터 요즘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일할 생각하냐며 무시하는 남편 꼴도 보기 싫었고, 그러면서 또 유치원 다시 가는 건 안 된다고 하니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제가 유치원 교사 하던 때 만들기 하던 재료가 남아서 그걸로 머리핀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맘카페에서 작게 시작했는데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주문 제작도 받기 시작했죠. 그러다 아는 언니가 하는 가게 옆에 작은 가게가 나왔다는데 매장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작은 매장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스토어도 시작하면서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 두 분도 지금 쉬고 계셔서 함께 일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은 여행사 쪽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졌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모은 돈도 코인 한다고 어쩌고 하더니 싹 날려먹은 것 같았고요. 감사하게도 제 사업은 코로나랑 관계없이 잘 됐고 살림은 남편의 몫이 되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정말 사람의 처지가 뒤바뀌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제가 집안일 하기 힘들다고 하면 청소는 청소기가 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그나마 이제는 빨래 널을 필요도 없이 건조까지 건조기가 다 해주는데 요즘처럼 살기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 라며 무시하던 남편. 막상 살림하면서는 매일 고단하다며 죽는 소리를 하더군요. 솔직히 내심 통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가씨의 입에서 시작됐죠. 시어머니께서 충격받으실까봐 남편이 회사 잘린 이야기는 안 했는데 아가씨가 그걸 얘기했고 어머님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전 가게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급하게 연락와서 집에 가보니 어머니가 밥하고 계시고 남편은 안절부절. 제가 어머님께 인사를 드릴 틈도 없이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너희 집에서 이렇게밖에 못 가르쳤니? 아비 없이 자라면 티난다더니 집안의 가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돈 좀 번다고 날뛰어? 어디 남편한테 이런 잡다한 집안일을 시키면서 부려먹어? 어머니,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이에요. 저희 아빠, 저 성인 돼서 돌아가셨고요. 남자가 집안일 좀 하는 게 그렇게 문제예요? 저희 아빠는 주말에 엄마 대신 요리도 해주시고 살림도 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니? 이 사람 회사 다닐 때 집에서 이 사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 몸종 부리듯 부렸어요. 밖에서 돈 벌어온다고요. 이제는 제가 돈 버는데 이 사람이 살림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어머머, 너 그런 말버릇 작물이는 어디서 배웠니? 남편이 일을 못하면 일자리 구하기 도와하는 못줄망정 살림시키고 넌 싸돌아다니고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어머니, 저도 나가서 싸돌아다니는 거 아니고 일하다 온 거예요. 저도 제 장사를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어머니도 사그라들 기미가 안 보이자 남편이 중재했고 남편은 어머님의 성화에 못 입어 새로운 취직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새로 직장을 구해서 취직했고요. 둘 다 바빠지니 저희 엄마께서 저희 집에 한 번씩 살림을 도와주러 오셨어요. 매번 고생하시는데 용돈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엄마 용돈을 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당연하게 제 엄마니까 저한테 드리라고 하더군요. 이 집에서는 저만 사나요? 저는 이 집에서 우리 둘이 같이 살고 있고 우리 둘 살림을 해주시는 거니까 우리 둘이 같이 내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걸 해주면서 남편 건 덤으로 그냥 해주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지 않냐고 끝까지 저보고 주라고 우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럼 도우미 아주머니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했죠. 우리 엄마 용돈은 내가 드릴게. 근데 도우미분은 우리 엄마도 아니고 내 거 해주시러 오시는 게 아니라 나랑 당신 살림 같이 해주시는 분이잖아. 그럼 우리 둘이 같이 월급을 드려야겠지?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 남편도 생각을 못했는지 당황하더군요. 그리고 그때 생활비 통장 이야기가 나와서 둘이 한 달에 같은 금액을 통장에 넣고 그 안에서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출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각자 100만 원씩 통장에 넣고 집 대출부터 집안 장 보는 거, 가전제품 구입이나 공과금 납부 같은 걸 하고요. 서로 집안에 행사가 있거나 하면 각자 알아서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용돈을 서로 얼마 드리던 신경도 안 써도 되고, 솔직히 지금은 제가 남편보다 수입이 더 많아서 그동안 눈치 보느라 못 해드렸던 것 마음껏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는 부부끼리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냐고 하는데, 오히려 서로 돈으로 싸울 일 없고 깔끔해진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합니다. 저도 만일 남편이나 시댁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돈을 벌 생각도 안 했을 거고 지금의 제 사업도 없었겠죠. 누구나 다 자신만의 재능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혹시 집에서 저처럼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시라면 뭐든 새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편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